안녕하세요. 포컬러스 포에드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발표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할 텐데요. 오브젝트 디텍터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구분이 됩니다.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RCNN, Faster RCNN과 같이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는 높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욜로나 SSD와 같이 속도는 빠르지만 비교적 투 스테이지보다는 정확도가 낮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투 스테이지 디텍터를 보고 넘어가자면, 투 스테이지 디텍터는 RCNN 계열의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셀렉티브 서치나 엣지박스 등을 통해서 관심 있는 영역을 추출을 하는 리전 프로포저를 생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브젝트 로케이션의 클래스를 CNN을 사용해서 예측합니다. 여기서 foreground는 디텍트할 오브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투스테이지 캐스케이드와 바이어스 미니 배치 샘플링을 통해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클래스 불균형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불균형은 디텍트할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를 비교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의 수가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투 스테이지 캐스케이드는 프로포저를 1000이나 2000 정도를 줄이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줄여진 프로포절들은 실제 객체 위치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지 네거티브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지 네거티브는 분류하기 쉬운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어스드 미니 배치 샘플링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의 비율을 1대 3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리전 프로포절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스케일과 에스펙트 레시오를 적용한 앵커 박스를 사용해서 피처 맵 자체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앵커 박스는 사전에 미리 정의한 박스인데요.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놓음으로써 계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앵커의 길이 비율을 의미하고 에스펙트 레시오는 앵커 박스의 가로, 세로 비율을 의미합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피처 맵의 그리드마다 앵커 박스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피처 맵에는 오브젝트가 백그라운드보다 적어지면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원 스테이지 디텍터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시가 된 게 포컬로서 레티넌넷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클래스 앰뷸런스, 즉 클래스 불균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이미지당 1에서 10만 개 정도의 캔디데이트 로케이션을 생성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중 검출한 오브젝트를 포함한 로케이션은 적다고 합니다. 이런 발생 과정을 통해서 클래스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클래스 불균형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로케이션은 학습에 유용한 러닝 시그널을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즉 이지 네거티브들이 학습에 영향을 주면서 오브젝트를 잘 검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흔한 해결책으로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제시합니다.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은 학습 도중에 하드 네거티브 이그샘플, 즉 백그라운드인데 오브젝트라고 예측하기 쉬운 이그샘플들을 샘플링해서 학습에 다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계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로버스트 이스티메이션을 간단하게 말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건 휴버 로스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휴버 로스는 큰 에러 값을 가지는 하드 이그샘플의 로스를 낮추므로써 아웃라이어의 민감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추후 설명할 포컬 로스는 아웃라이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지 이그샘플, 즉 인라이어의 민감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포컬로스와 레티나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새로운 디텍터인 레티나넷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레티나넷은 원 스테이지 디텍터이지만 투 스테이지 디텍터만큼 성능이 좋은 디텍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래서 나온 게 포컬로스입니다. 포컬로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진 분류에 사용이 되는 손실 함수입니다. 해당 식에서 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수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y는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를 의미하고, 포지티브일 때 1이고 네거티브일 때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포지티브일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이미지에서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의 특징으로 박스에 물체가 존재할 확률이 50%가 넘어도 로스 값이 꽤 존재한다는 특징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다면 로스가 쌓여서 물체를 검출을 잘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베이스 라인 로스로 논문에서 쓰기 위해서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게 됩니다.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는 웨이빙 팩터 알파를 적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알파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포지티브일 때는 알파, 네거티브일 때는 1 알파가 크로스 엔트로피 앞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대한 로스는 작게 하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스는 크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밸런스 크로스 엔트로피는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의 차별성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컬로스는 로스에 팩터를 적용을 해서 감마가 0보다 커질수록 이지 이그젠플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하드 네거티브 이그젠플에 학습에 초점을 맞추도록 알파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IOU가 높은 잘 검출한 물체와 IOU가 낮은 물체 사이의 로스 값이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컬 로스에 분류하기 쉬운 문제, 즉 백그라운드보다 분류하기 어려운 문제인 폴그라운드에 더 많은 감마를 적용을 해서 오브젝트 검출에 더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감마 값이 커질수록 잘 분류된 이그샘플의 손실은 줄어들고 하드 이그샘플에 대한 손실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모델이 하드 이그샘플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이지 이그샘플과 하드 이그샘플의 로스 차이가 분명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파 밸런스드 베리언트 오브 더 로컬 포스가 나오는 포컬 로스가 나오는데요. 이 로스는 알파 값을 사용을 해서 포컬 로스를 균형 잡히게 조정해서 하드 이그샘플에 집중을 하면서도 각 클래스가 트레이닝에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제 레티나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레티나넷의 구조는 내지는 위에 FPM, 즉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FPM은 하나의 입력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해상도의 피처 웹을 생성을 해내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상에 다양한 크기에서 객체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객체가 이미지에 어디에 위치하든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이 C 부분을 볼 수 있는데 C는 클래스 서브넷을 의미합니다. 클래스 서브넷은 앵커 박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내 각 위치에서 객체의 존재 여부를 분류하는 것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D는 박스 서브넷입니다. 박스 서브넷은 앵커 박스에서 실제 객체 박스로의 위치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거는 앵커 박스가 감지해낸 위치를 바탕으로 실제 객체의 위치와 크기를 예측해서 정확한 경계 박스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3개의 에스펙트 레시오와 3개의 사이즈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9개의 앵커 박스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어, 제일 끝부분을 보면은
KA와 4A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K는 객체 클래스에 해당하는 원한 인코딩 벡터의 차원을 의미하고 또 4는 한 앵커 박스에 대한 목표 타겟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inference and training 부분입니다. 레티나 넷은 속도 향상을 위해 컨피던스 스코어 0.05를 적용을 해서 많은 바운딩 박스를 제공했고요. FPN 레벨별로 상위 점수를 받은 예측치 중에서 최대 1000개만을 선택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감소시켰습니다. 모든 레이어에서 상위 예측들을 합치고 MMS를 적용해서 최종 탐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오클러스의 경우에는 레티나 넷을 학습을 할 때 이미지에서 생성된 모든 앵커에 포컬 로스가 적용이 되는데 이때 모든 앵커의 로스의 합을 구하고 포지티브 앵커의 개수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감마가 2, 알파가 0.25일 때 결과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레즈넷 50 FPN, 레즈넷 101 FPN 이렇게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50이랑 101은 급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데이터는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왼쪽 편은 밸런스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 결과이고 그 옆에 있는 표는 포컬로스를 사용한 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감마가 2고 알파가 0.25일 때 최고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P는 Average Precision으로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객체 탐지 정확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관계를 고려해서 계산이 되며 모든 인계값에서의 성능을 평균해서 구한 것입니다. AP50은 IOU 인계값이 0.51 대 AP고 AP75는 IOU 인계값이 0.75일 대 AP라고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OHM과 포커노스를 비교를 한 결과표인데요. OHM은 하드 이그샘플 중에서 N개를 학습에 다시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OHM 1대 3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포컬 로스가 비교적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왼쪽 표에서는 뎁스와 스케일에 따라 타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APS, APM, APL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이는 각각 소형, 중형, 대형 객체에 대한 AP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레티나 넷이 다른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정확도와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코코 데이터셋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에 대한 표인데요. 이것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연구는 원 스테이지 디텍터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성능을 능가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포컬로스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들이고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